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부터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까지 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찬 기운이 조금씩 물러나는 걸까요?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오늘 코스피가 닷새 만에, 코스닥은 나흘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제외하고 이번 주 내내 우리 증시에는 먹구름이 끼고 또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한국 증시 부진에 대한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 1개월 만에 하락률이 각각 10.42% 그리고 코스닥은 7.87%로 전 세계 주요 주가 지수 가운데 전쟁 중인 러시아 지수를 제외하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주식, 채권, 가상화폐 등으로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먹구름의 원인 중 가장 핵심은 기업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만 보더라도 명확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코스피 기업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개월 사이 20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닥난 실내 자본입니다. 쪼개기 상장, 최근 이수 페타시스와 같은 기습 유상증자 등의 사례가 잇따르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는 점점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에서도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내내 우리를 따라다녔던 금투세 시행 여부 등과 같은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공존하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어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탈출 현상이 트럼프 2기와 함께 더 심화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3분기 엔터주들은 대형 아티스트의 공백기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으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바 있습니다. 9월 들어서는 엔터 4사가 일제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바닥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는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9월 신저가 대비해서 YG 엔터 주가의 경우 46%대 증가했고요. SM의 경우에는 30% 가까이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달 들어서 대신증권과 현대차증권 등 7개 증권사가 YG 엔터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BTS 완전체 활동 재개에 따른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 주가 역시 같은 기간 25%대 증가했고요. JYP 엔터 얼마 전에 3분기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죠. 이 주가는 3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증권과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넥슨 게임즈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넥슨 게임즈를 두고 중소형 게임주 중에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신작 모멘텀을 가진 기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25년 상반기 차기작 출시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일정들이 이뤄지면서 모멘텀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넥슨 게임즈의 매매 의견은 직전과 동일하게 매수를 유지했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CJ제일제당을 아직 안개 속에 갇힌 기업으로 평가했습니다. 3분기 실적인 국내 식품 부진이 발목을 잡았다며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다만 단기 실적 부진은 아쉽지만 최근 주가 조정을 적극적인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덧붙였고요. 4분기부터 주요 플랫폼인 쿠팡 거래 재개에 따른 국내 가공식품 판매량 회복 전환이 예상된다며 안개가 걷힐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한국가스공사를 두고 맑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수기 진입으로 연내 요금 추가 인상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25년 2분기에서 3분기 중 추가 요금 인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과 연말에 시작될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등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이 존재한다며 유틸리티 내 탑픽으로 한국가스공사를 제시했고요. 하방보다는 상방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시점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유지, 목표 주가는 5만 6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서동구의 골든타임으로 저희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을 함께 복귀해보고 남아있는 오후장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파트너님, 저희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개장할 때만 해도 이제 시장에 좀 반등을 해주나 싶었는데요. 환율에 대해서 좀 구두 개입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장 빠진 거에 비하면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좀 반등이라고 보기 아쉽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 이탈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 5만 원 선 지켜내지만 SK하이닉스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저희 시장 오전장 복귀부터 한번 도와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어떤 기술적 반등이 연출이 되고 있지만 하필이면 또 오늘이 이제 매달 둘째 주 목요일 날 연출되는 옵션 만기일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장 초에 어떤 갭 상승, 추가 상승 그러다가 또 순간적인 매물 압박 이런 요인들이 작용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의 어떤 그 오늘의 포지션들은 현물 시장 쪽에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옵션 파생 쪽에서 수익을 또는 극대화시키거나 아니면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어떠한 변동성 있는 매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 반등이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의 1차 지지라인 5만 1,000원 그리고 2차 지지라인 4만 7,000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고분 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지키기 위해서 또 5만 1,000원 이상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또 SK하이닉스를 또 집중적으로 어떤 만기와 연동이 되는 그러한 그 외국인들의 매매 행태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IT 소부장 쪽들의 움직임도 좋지 못한 이러한 모습들. 반면에 어저께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급락을 하면서 하락했던 트럼프와 머스크의 이런 수혜 섹터 종목들은 오늘 곧바로 또 강세를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전히 시장은 이러한 조선이라든가 원전, 전력설비, 우주항공 또 일부 제약바이오 이런 쪽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곧바로 또 대반등을 주는구나. 오늘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조선업종 중에서는 뭐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HD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또 전력설비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또 원전 쪽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또 우주항공 쪽에서 재료까지 노출되고 있는 루미르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발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시장에서 틈새를 가지고 공략해볼 만한 그런 또 흐름은 되지 않게 되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 오늘 강하게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전선 전력 설비,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방산과 조선 쪽도 강하고요. 지스타 개막으로 게임 쪽도 좀 반응을 해주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저희가 오전장 분위기 간략하게 요약해 봤고요. 파트너님 오늘 또 수능일입니다. 개장도 장 마감도 1시간씩 밀린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2시간 저희가 좀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요, 빨리 시장이 개장이 되고 또 휴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날 또 10시에 개장해서 뭐 우리가 1월 2일 날 새해에는 10시에 개장하고 끝나는 시간은 3시 반이잖아요. 오늘 같은 날도 3시 반에 그냥 끝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만은 일단은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7개월 만에 외환시장의 구두 개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1,400원 이상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스럽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다만 지금 근본적인 어떠한 요인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도 제한적인 반등이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달러 인덱스가 6개월 내 최고인 106선에 진입을 하면서 요 다음 단계가 이제 107인데요. 107이 그동안 상당한 저항을 작용했던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107이 넘어가느냐. 그리고 미국 국채 수익률도 지금 4.5%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경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 수익률이 4.5를 넘어가 버린다면은 뭐 소위 말해서 천정이 뚫린다. 아마 5%를 쉽게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107의 저항 그리고 미 국채 수익률의 4.5%의 저항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여기에 연동이 돼서 정부에서 뭐 구두 개입도 하고 합니다만은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이하로 하향 안정화되어야만 외국인들의 어떠한 매도가 좀
완화가 된다든가 또는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인들이 좀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지수의 어떤 하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종목별로도 각각의 종목마다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온갖 악재 속에서 완전히 무너진 수급이지만은 그래서 5만 원은 또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종목들마다의 하방들을 잡아주는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 현재까지의 모습들을 감안했을 때 결국 급락 이후에 빠르게 올라오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강한 놈들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결국 트럼프 2.0 그리고 머스크와 관련된 이런 수혜 섹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급락 이후에도 급반등을 바로바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 코너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월요일 날 밴드에 10개 섹터 그리고 핵심적인 종목들 50개를 선정해서 밴드에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들 종목들을 계속 이렇게 스크린하고 워치하시면서 어떤 순환 흐름을 대응해 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최소한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유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1,400원대 부근 정말 뉴 노멀이 되는 건가라는 이야기 계속했었는데 계속해서 강달러 기조 이어지고 있고요. 국채금리 상승세도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에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전히 또 트럼프와 머스크 관련 섹터 내에서 순환매 대응 전략 유효하다라는 파트너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파트너님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려가면서 좀 지수에도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만 파트너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하나오션 오늘 조선주 반등을 조금 주도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2% 넘는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해당 종목 조금 추가적인 매매 전략 저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증시의 격언 중에 공포에 살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하나오션을 말씀을 드릴 때만 해도 34,000원부터 34,500원 이렇게 매수밴드도 드렸습니다만은 살짝 34,000원이 깨지기도 했고 그 공포 속에서 과연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도 있듯이 시장의 핵심 주도 섹터 내에서 주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오션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오늘 아주 기분 좋게 이렇게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시겠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리면서도 급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 3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 박스를 형성했던 자리들이 돌파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 34,000원을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일봉이라든가 주봉이라든가 월봉이라든가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면에서는 추세를 보는 거죠. 이 하나오션의 월봉의 모습을 보시면 장기간에 걸친 바닥권에서 이번 달에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급등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가격대가 42,000원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파동으로 추세와 파동이 있는데 파동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13%나 급등을 한다? 단기 차익 실현도 병행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적으로 내가 매수한 가격 34,000원에 했다라면 그런 라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를 42,000원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의 지지선들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제 35,000원부터 36,000원이 흔들리더라도 지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가격은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린 라인이 31,000원이지만 이제는 밑에 하단부를 조금씩 올리면서 여러분들이 1차 목표가 42,000원까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하나오션입니다. 오늘 13%대 지금 급등해 주면서 시장 부진한데 반해서는 해당 종목 강하게 반응해 주고 있는데요. 골든타임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하나오션으로 큰 수익 함께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1차 목표가 42,000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제 하나오션 같이 조금 큰 상승 보여줄 수 있는 또 오후장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있을까요? 원전 관련주를 여러분들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전력 설비를 비롯해서 또 방산 쪽 그리고 또 어제는 이제 조선 쪽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원전주들도 그전에는 동반해서 같이 급등락도 연출됐는데 네. 최근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 원전 내에서도 어제는 뭐 G2파워가 강했다면 오늘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좋은 흐름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뭐 체코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체코 측에서 원전 방문단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협상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은 이제 어느 정도 종지부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상적인 그런 발주와 그리고 또 진행이 이루어진다라면은 내년 초에 공식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추가적인 발주도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동안의 어떤 고생에서 벗어나서 터빈 사업도 정상화되면서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영업이익이 약 한 3,300억 이상 올해 대비한다라면 한 35%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원전의 가장 핫한 이슈는 바로 뉴스케일 파워가 주관하고 있는 SMR 시장이 되겠죠. SMR 시장의 또 뉴스케일 파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당연히 지분 투자가 되어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내년부터 빠르면 내년 그리고 2026년에 SMR과 관련된 조기 수주도 예상이 된다라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요. 오늘 좀 올라가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뭐 22,000원 근처까지 뭐 매수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구간은 시장이 강하고 폭발력이 있다면 쫓아가야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21,500원부터 21,000원 정도 오늘 또는 내일 정도까지 기다리시면서 매수의 존이 들어올 때까지 분할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5,000원. 지난 체코 수주가 연출됐을 때 7월 18일 날의 고점이었죠. 그 자리까지 1차를 목표가로 설정해놓고 대응하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서동구 파트너님의 오후장 공략주는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21,9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도 매수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서동구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핫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핫스탁은 박정식 이데일리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힘찬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좀 핫한 이슈, 오전장에 좀 부각을 받았던 이슈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 관련 종목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테마와 어떤 섹터에 좀 시장이 주목해 봤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테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양자 암호입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기업이죠. 아이온큐와 D-웨이브 퀀텀 주가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과 경쟁 중인 양자 컴퓨터를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에 국내 관련주들이 반사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오늘 KCX, 엑스게이트, ICTK와 같은 종목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입니다.
트럼프 당선과 함께 우주항공주들 질주를 이어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승리에 크게 공헌한 머스크에게 차기 행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 자리를 맡기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테마는요, 엔터입니다. 지난 9월 바닥을 찍었던 엔터주들의 주가가 빠른 속도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엔터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에 집중해 봐야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파트너님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암호입니다. 오늘 양자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당선인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개별 종목 SK텔레콤이 KCS랑 공동 개발 상용한 양자암호 원칩이 국가정보원의 암호 모듈 검증을 통과했다. 이런 개별 소식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쪽의 이슈는 지난번에 일찌감치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 상승이 나온 것은 아무래도 이런 암호 원칩을 개발했다는 국내 이슈에 따라서 조금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칩이 조금 기술적으로 상당히 좀 뛰어난 것으로 일단 풀이가 됩니다. 양자 난수 생성기 칩과 암호 통신 기능 칩 두 가지가 합쳐진 보안 칩이고요. 여기서 양자 기반의 암호 생성 기술과 함께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높은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양자 내성 암호를 탑재한 세계 최초의 양자 암호 칩이다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관련 이슈로 오늘 좀 양자 보안 관련 종목들, 양자 보안 장비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시초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개장 전에 오전장에도 양자 보안 쪽을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다행히 그 관련 섹터가 오늘 좀 강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양자 암호나 양자 보안 이쪽은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주기적으로 불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한 이유가 일단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와 그리고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이런 최첨단 기술에 관련한 어떤 그런 관련한 업에 미국 자본이 중국 쪽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것을 통제하는 법안을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패권 전쟁에 따른 어떠한 그런 이슈가 이쪽 관련 섹터를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각국에서 이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제가 오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미국 IBM이 이미 지난 2023년에 1121큐피트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면서 제일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미국 측에서는 연구 개발에 한 30억 달러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측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6년간 19조 원을 투자를 하고 있고 유럽에도 2027년까지 1조 5천억 원 그리고 일본도 64큐피트 양자컴을 현재 개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에 조금 합류하기 위해서 지난 이제 1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는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고 또 트럼프 정부에서도 지난 이전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미 2018년 12월에 양자정보과학연구개발 촉진을 위해서 5년간 12억 달러를 투자하는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에 서명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집권 2기에도 그 관련 투자를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오늘 좀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오전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KCS입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오늘 상승력이 잘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전일날 좀 강력하게 좀 음봉으로 확 떨어졌었는데 오늘 시초로 좀 떠서 시작하면서 장중에 한 22%까지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시초 대비 살짝 밀리면서 종가 대비 한 10% 정도 떠 있는 수준에서 좀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봉의 중간에 지금 걸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대, 즉 한 7,400원 구간이 한 이틀, 3일 정도 만약에 지지해 준다면 그때는 재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7,400원 구간을 잘 유지해 준다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한번 베팅을 해서 또 한 번에 한 뭐 8,500원이라든지 9,000원 정도 자리까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해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양자 관련 살펴보았습니다. 네, 양자암호 테마 내에서 저희 KCS 살펴주셨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7,400원 지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저희 바로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사실 좀 복합적으로 좀 기대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재료들은 가득하지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시나요? 오늘 네. 우주항공 쪽으로 좀 새롭게 주목을 받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 후발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좀 우주항공 쪽은 이제 머스크가 미국 정보효율부의 이제 수장으로 지명이 되면서 인도 사업가 비벡 라마스 와미랑 같이 함께 이제 수장으로 이제 지명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쪽이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트럼프 아재 차기 행정부의 여기 좀 주목이 한마디로 좀 장관이나 어떤 이런 주요 직위에 좀 지명이 되는 사람들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국방장관으로 이 헤그세스라는 이제 폭스뉴스 진행자가 지금 지명이 되자 지금 남북 경협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지명되는 사람이 조금 이제 밀고 지지했던 요 관련 섹터가 지금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주항공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이 같이 이제 협업으로 조금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좀 진출하는 것들이 좀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이 공동 개발한 태양 관측 만환경 이 태양 코로나 그래프가 성공적으로 이제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태양을 관측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이슈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KT셋의 무궁화 위성 6A호가 우주로 무사히 이제 올려 보낸 어떤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스페이스X 팰컨 9이 싣고 올라갔는데 현재 이 로켓 재활용 이 팰컨 9의 발사체 이 재활용 발사체가 23회나 기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재활용을 일단 타이의 기록을 세웠다. 재활용 횟수로.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주항공, 특히 이제 인공위성 쪽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롭게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게 바로 한글과 컴퓨터입니다.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즉 오피스 소프트웨어, 워드 프로그램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고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난 2022년에 이 팰컨 9 동일 기종이죠. 이 KT에서 발생한 이제 무궁화 위성을 싣고 올라간 로켓과 이 팰컨 9을 통해서 이 지구의 첫 관측용 민간 위성인 세종 1호를 발사를 하였습니다. 지난 2022년에. 그리고 내년에 2025년에 2호, 3호, 4호도 추가적으로 발사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간 기업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공위성을 이제 발사한 유일한 기업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오늘 장초에는 한 6% 정도 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어느덧 지금 한 10% 정도, 19% 정도까지 상승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조금 이제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시세를 따라잡아도 괜찮습니다.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덜 올라갔으면 저는 참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분할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1,7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 이 상태로 이제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한 25,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단기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니까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저희 우주항공 테마 안에서는 한글과 컴퓨터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점. 하지만 신규 접근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라고 파트너님의 의견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로즈의 아파트 열풍부터 또 JYP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좀 엔터주들 투심을 살려줄 수 있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데 네. 비가 온 뒤에 좀 땅이 굳어지는 과정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엔터주들은 일단은 뭐 본연의 자산 대비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죠. 왜냐하면 네. 이제 K문화가 이제 상당히 좀 K컬처가 좀 핫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꿈을 먹고 사는 어떤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좀 실적까지도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이제 이번에 이제 JYP 엔터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왔던 게 이번에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조금 41만 명을 돔 스타디움에서 이제 모집을 하면서 실적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어느 정도 미쳤기 때문에 JYP 엔터가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도 파트너님의 의견 들어보셨습니다.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박정식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속 시원한 반등은 아닙니다. 여태까지 내린 것만 생각하면 그래도 남은 오후장 있으니까요. 조금 더 우리 시장이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챌린지 1313도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도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을 해드리려고 노력 중인데요. 저희 챌린지 이유 중 하나가 결국 어떤 장세에서도 안정적으로 13%라는 주간 수익률을 챙겨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최대 10종목까지 편입을 하고요. 내일에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나니까 그때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좀 챌린지의 특징 중 하나를 꼽아보자면 매일매일 이런 종목들 리뷰를 하나하나 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런 만큼 시장이 정말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올라갔다 내려가는 테마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략 수정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시장 내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좋은 전략 가져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1주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 7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HL 만도입니다. 현재 수익률은 마이너스 1.8%권이고요. LNF는 마이너스 2%권입니다. 오늘 LNF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이상 없을지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전기술은 1.58% 마이너스권입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다소 좀 눌리는 형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2일에 들어간 네이버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높여 나가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네이버가 역대 최대 실적을 써내려 갔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숫자나 실적으로 증명되는 기업을 보자라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네이버는 우리 파트너님께서 앞으로 AI 선도 기업으로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오후장의 상승 탄력 키워나가면서 현재 4%대 상승권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건설 기계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런 재건주 중에서도 시총이 1조 원이 넘는 다소 무거운 종목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점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열어주시죠.
네, 삼성중공업 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간 두 가지 종목들은 모두 플러스 수익권을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조선주 요즘 기세 좋잖아요. 그 내에서도 해양 플랜트를 담당을 하면서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기업이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강력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삼성중공업 오늘도 플러스권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은 ESS 분야에서 고속 성장 중인 종목 중 하나인데요. 이 서진시스템, 이제 서진시스템의 경우에는 중국에 이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할 경우에 조금 더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수익률이 7.54% 플러스권입니다. 이렇게 7가지 종목들의 수익률을 모두 합쳐보니까요. 무려 7.25%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가 더 있죠.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1주차 누적 수익률은 7%를 살짝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남아있는 이제 단 하루 또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면서 이 순항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항해사 이용철 파트너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4일 연속 하락한 것에 비하면 오늘 반등폭이 굉장히 좀 아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저가에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 종목 한 종목씩 리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한 종목씩 보도록 하면 가장 먼저 HL 만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L 만도는 제가 첫날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그 다음날 바로 목표가를 달성했죠. 그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절반 비중, 혹시라도 이 종목을 편입하셨던 분들은 절반 비중은 챙겨 놓을 수가 있고 남은 비중에 대해서는 홀딩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린 근거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완성차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동화가 전반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스마트카에 대한 수요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YDT 연 성장률이 이번에 98%, 3분기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YDT 성장률이 벌써 98%에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실적에 대한 성장성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눌림 이후에 반등을 앞두고 있는 반등 초입에 있는 상황이죠. 이격을 이미 많이 좁혔어요. 좁힌 이후에 이제부터 반등이 시작되면 강한 반등, 고가를 넘어가는 반등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게 이미 고가를 한 차례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눌림 이후의 반등은 강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빠르게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죠. 이 LNF 마찬가지로 제가 가지고 온 바로 다음 날 강한 상승 이어진 이후에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까지도 조금 더 눌림이 이어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3분기에 대한 실적 부진은 선반영이 됐고요. 선반영 됐을 때 차트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추세를 넘겼죠. 이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간의 조정 장세에는 담아갈 수 있는, 모아갈 수 있는 기회 종목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관점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종목 한정기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정기술은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물론 안 좋은 종목이 어디 있겠냐마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030년도 자,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 소형 원전까지도 도입 예정되어 있는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으로서 자, 최근에 수렴 형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현재 수렴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울리고 그 목표가, 단기 목표가에 대해서 단기 저항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수렴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바닥권에서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이 밴드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재차 반등이 가능하고요. 반등한 이후에 단기 목표가까지 무난하게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요. 자,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돌파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라인대에서 65,000원 라인대를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봉 어떤 봉인지 기억하시나요?
바로 등대봉이죠. 이 등대봉 출현 이후에 한 차례 눌림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중요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분봉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강한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 그 이후에 L자형 돌파 패턴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도 등 신흥국의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가총액 1조 이상 대형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 보면요. 네이버입니다.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AI 투자를 갖다가 더 넓혔죠. 그러면서 매출액의 20에서 25%에 대한 비중을 AI 쪽으로 투자함으로써 AI 선도 기업으로서 가장 강력한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종목으로 최근에 이 종목은 조정폭이 깊었어요. 깊은 조정폭 이후에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하락 추세를 넘겨서 누가 봐도 이 종목은 상승 추세로서 전 고점에 대한 매물들을 모두 다 소화하고 단기 강한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랠리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이죠. 삼성중공업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조선업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조선업 중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산업인 해양 플랜트, 이 2015년도 이후에 가장 최초로 시행된 사업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중공업인데 이 종목 어제까지 눌렸어요. 눌림 이후에 오늘 4% 이상 반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전 고점 무난하게 한 번쯤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종목, 마지막 종목 보면 서진시스템입니다. 서진시스템. 자, 이 종목은 오늘 장중 7%대까지의 상승 이어서 눌렸죠. 5%에 대한 하락, 그 하락을 모두 다 먹어내면서 지금 약보합권대까지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가운데 이 종목 하단의 상승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 상승 하단에서 누군가가 이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하단선에 터치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이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결국에는 이 전 고점 라인대까지는 한 차례 무난하게 터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HM 안도부터 서진 시스템까지 1313 챌린지 내 총 7가지 종목들 리뷰해 봤습니다. 1주차 일단은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저희가 좀 이제 1313 챌린지 1주차가 내일이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좀 잘 정박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오늘도 2가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2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한 종목은 돌파 흐름, 그리고 한 종목은 눌림목 반등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두 종목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2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차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이죠. 현대일렉트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현대일렉트릭의 경우에는 최근에 강한 상승세에 이어서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죠. 그 이후에 이 조정폭이 어디까지 조정받고 반등이 이어졌냐.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2024년도 9월부터 넘지 못했던 이 저항 라인 때 계속해서 저항받고 하락했고 그 이후에 11월 들어서면서부터 강한 상승세로 이 저항 라인대를 돌파했죠. 그러면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세로 저항 라인대를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 라인대가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대를 정확하게 전일 지지받고 오늘 6% 이상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눌림목 이후에 반등하고 있는 이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미 미국의 제조 시설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변압기 이미 쇼티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장기 공급 계약까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확대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도 기대할 수가 있는 종목으로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이 종목 단기적으로 4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돌파 가능하고요. 도달이 가능하고 손절가는 35만 원대로 짧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급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요. 이미 외국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집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국항공우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는 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 발탁이 됐죠. 그럼으로써 이 우주 항공 산업이 전반적으로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가이던스의 90%의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적조차 24년도뿐만 아니라 25년도까지 계속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자, 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5년도부터 양산 산업이 본격화가 됩니다. 자, LAH라고 이제 항공기뿐만 아니라 25년도에 미국, 말레이시아, 필리핀에 대한 따른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FA 50이라고 해서 이게 매출액에 또 반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뿐만 아니라 25년도까지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이어질 수가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 차트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요. 자, 급등 랠리 이후에 눌림목을 어디까지 지지받고 반등했냐. 5일선을 정확하게 터치하고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등대봉이죠.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대량 거래 대금을 바탕으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진 이 등대봉 이후에 이 눌림목을 5일선 지지받고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정말 N자형 패턴 중에서 정석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결국에는 이 종목 목표가 이 전 고점도 돌파 가능하지만 제 목표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을 잡아드리면 1차 69,300원 단기 저항대 딱 전고점이죠. 이 전고점 무난하게 털착 가능하고요. 두 번째 64,700원대까지는 손절 라인대 짧게 잡아서 대응이 가능하고요. 자, 투자자 흐름 보시면 이미 이 종목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앞으로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선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313 챌린지 두 가지 종목 편입해 주셨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한국항공우주 저희가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이제 또 코스피와 코스닥 지금 방향성을 잘 잡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또 하락 반전을 했는데 남아있는 오후장 좀 간략하게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장에는 좀 강한 흐름이 이어졌다. 오후장엔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요. 이미 시장은 굉장히 바닥권대에서 강한 하방 경직성을 받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기대해 보셔도 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는 용기 내서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모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용철 파트너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내내 시장 참 힘드네요. 대응하시기 참 힘드실 것 같은데요. 장 마감까지 대응 전략 좀 확실하게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